박진수는 언제나 안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급변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삶. 이제 68세가 된 그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 자주 왕래하진 못했지만 조용한 나날에 큰 불만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그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 당시 은행 창구 직원이 권한 상품은 세전금리 1.8%였고 원금 보장, 자동 재예치, 매달 이자 지급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인기가 많아요. 라는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돈은 예치되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나쁘지 않았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자 몇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퇴직 후에도 무언가가 들어오는 기분이 그를 편안하게 했다. 오전에 커피를 내리고 통장을 열어 이자 내역을 확인하며 조용한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켠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그 허전함은 점점 뚜렷한 불안으로 변했다. 어느 날 TV에서 재테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그는 충격을 받았다. 고령자에게는 별도의 우대금리 상품이 있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세금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반복해서 말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몇 년만 지나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진수는 황급히 자신의 통장을 꺼내보았다. 세전 1.8%, 세후에는 고작 1.5%도 채 안 되는 수익이었다.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되묻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창구 직원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어르신이시니까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상품이 좋아요. 라는 말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무심한 포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통장의 이자는 매달 들어왔지만 그는 우대금리, 비과세, 상품 다양성에 대해 한 번도 스스로 점검해본 적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안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겉보기엔 변화도 없고 손실도 없는 듯하지만 그것이 손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 안정 뒤에서 기회의 손실을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실은 단순한 금전적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통장 내역과 이자 내역을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무엇을 놓쳤고 앞으로 무엇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다. 며칠 후 진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다시 찾았다. 과거의 동료들은 이미 다 퇴직했고 익숙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침 한 중년의 지점장이 고객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혹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점장 박진명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안내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진수는 자신의 퇴직금과 기존 예치 상품, 그리고 최근에 느낀 불안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진명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말없이 노트북을 켜고 관련 상품 자료를 꺼냈다. 우선 어르신께서 이용하신 상품은 가장 기본적인 전기예금이었습니다. 안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 지점장은 말을 이어갔다. 고령자 우대금리를 적용한 상품은 현재 세전 2.3%까지 가능합니다. 또 일정 금액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면 이제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수는 놀랐다. 그럼 제가 괜히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세금으로만 1년에 약 45만 원 이상을 더 내셨습니다. 상담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박진명은 종이에 직접 수치를 써가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익률이 아니라 총 수령액이었다. 단순히 0.5%포인트 올랐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커집니다. 특히 재예치를 5년 이상 반복하신다면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 1,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 말에 진수는 무릎을 탁 쳤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날리고 있었단 말인가? 결국 진수는 박진명의 안내에 따라 자산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 예치고령자 우대 복리 전기예금,
3천만 원 예치당이 우대상품 3, 6개월, 2천만 원 예치 또한 진명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진수를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와 이자 수령 내역 종이 출력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었다. 그날 은행을 나서던 진수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다. 단순히 돈을 더 벌었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점검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진수는 아들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신이 바꾼 금융상품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들은 놀란 듯 웃었다. 아버지,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진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지했다. 사는 게 공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손해보면서 늙는 거야.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냈다. 오늘 나는 내 삶을 다시 디자인했다. 그렇게 한 줄을 적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어를 자신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안정이란 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란 걸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